안녕하세요. AC 골드 파트너 디지털 허브의 김보라입니다. 이번에는 도면안에 사용되는 주석 패밀리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패밀리 중에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기호선 그리고 모델선을 이용해서 도면화하는 방법과 그리고 주석 패밀리로 이용해서 도면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밀리의 태그를 표현하는 따로 주석 패밀리라는 게 있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이즈에 따라서 도면화에 적용하는 문, 그리고 밸브, 조명 패밀리의 경우에는 기호선과 모델선을 이용합니다. 정해진 기호를 이용하는 주로 전기 패밀리에서 이용되는데요. 보안장치, 주차 관제시설, 콘센트 등 기호로 도면화하는 경우 주석 패밀리를 작성해서 사용하곤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프로젝트에서 도면화에 사용되는 태그 요소들도 패밀리로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평면도에서 보이는 문 태그, 룸 태그, 그리고 창문 태그 등 2D 요소들은 모두 패밀리입니다. 즉 태그 패밀리들도 문, 창문처럼 모두 로더블 패밀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 프로젝트에는 너무도 많은 요소들이 도면화 기호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것이 로더블 패밀리인지 어떤 것이 시스템 패밀리인지 좀 분간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럴 때 가장 쉽고 빠르게 궁금한 패밀리를 클릭해 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음의 화면에서 보면 아웃도어 다이닝 이라는 명칭도 보이고 키친 다이닝 그리고 홀이라는 명칭도 보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 공간에 대한 설명 태그인데요. 한번 하나씩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아웃도어 다이닝을 클릭해보면 특성창에 문자라고 표현이 되고요. 리본 탭에도 문자를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번에는 키친 앤 다이닝이라는 것을 클릭을 해보면 특성창에 룸 태그라고 뜨게 되고 리본 탭을 보면요. 패밀리 편집이라는 창이 활성화됩니다. 네, 다음 보시면 모던 로더블 패밀리를 선택하면 패밀리 편집창이라는 뜨게 되는데요. 그래서 모델링된 파일에서 과연 이 패밀리 혹은 이 태그가 어떤 패밀리인지 좀 궁금하다 하면 무조건 클릭을 해보신 다음에 상단 리본 탭에 패밀리 편집이라는 창이 뜨면 이것은 로더블 패밀리구나 라고 해서 빠르게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커트널을 한번 클릭해보면요. 리본 탭에 커트널 수정이라는 것이 활성화되고 창을 한번 클릭해보면 패밀리 편집이 활성화되는 것을 보아서 커트널은 시스템 패밀리, 창은 로더블 패밀리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주석 패밀리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창 태그를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육각형의 46이라는 숫자가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46이라는 숫자는 아마 선택한 창의 여러 매개 변수 중에 하나의 속성값일 겁니다. 한번 저희 확인을 해볼까요? 네, 먼저 창을 클릭한 후에 유형 편집을 클릭. 자, 유형 창을 쭉 확인하다 보면 여러 매개 변수 중에 46의 값을 가진 유형 마크라는 매개 변수가 보이게 됩니다. 즉, 이 태그는 창 패밀리 중에서도 유형 마크라는 매개 변수를 도면화할 때 사용되는 주석 패밀리입니다. 한번 유형 마크 값을 50으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값을 변경하면 태그 안의 숫자 값이 일괄적으로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창문 태그의 패밀리 편집을 클릭해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창문 태그 편집으로 들어가면 다음과 같이 선과 문자가 보이게 되는데요. 주석 패밀리 또한 카테고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를 클릭해보면 창 태그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만약 태그를 변경하게 되면요. 더 이상은 창이랑 연동되지 않게 됩니다. 자, 태그를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선 위에 선을 추가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주석 패밀리의 작성 탭에는 2D 요소만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선을 클릭한 다음 다음과 같이 원 태그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바로 그려본 후에 프로젝트에 로드하면 다음과 같이 태그에 기호 선이 원이 추가돼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선을 작성하고 수정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기호의 모양을 첫 번째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속성 값에 대한 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시 창 태그 패밀리로 돌아가서 속성 값의 영역을 한번 클릭을 해보면요. 특성 창에 레이블이라는 유형으로 보이게 됩니다. 주석 패밀리에는 이 레이블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아까 프로젝트에서 유형 마크라는 매개 변수와 다음의 문자를 연결하는 기능이 이 레이블이라는 기능입니다. 자, 상단 탭에 레이블 편집을 클릭하면 레이블, 즉 이 태그가 프로젝트의 창 패밀리에 어떤 매개 변수와 연결될 수 있는지를 추가하고 제거할 수 있는데요. 자, 확인한 바와 같이 유형 마크 레이블로 확인이 됩니다. 저는 패밀리 이름이라는 것을 한번 추가해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적용을 하면 레이블 표에서 순차적으로 보였던 것 같이 첫 번째 유형 마크, 그 다음 패밀리 이름으로 속성값 표현 창이 보이게 됩니다. 네, 문자 영역의 크기를 좀 늘려서 다음과 같이 변경한 다음에 프로젝트에 다시 로드해서 덮어쓰기를 해보면요. 자, 유형 마크 값,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추가했던 패밀리 이름이 레이블로 연동돼서 동시에 표현되게 됩니다. 패밀리의 이름은 실제 모델링된 창 패밀리의 이름이 자동적으로 태그로 연관돼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유형 마크 값과 패밀리 이름의 위치를 변경한다던가 줄 바꿈을 이용하고 싶다 하실 때는요. 창 태그 패밀리로 다시 돌아가서 작성해둔 레이블을 편집을 해서 패밀리 이름을 제거해서 원래대로 유형 마크 값만 남겨두고요. 추가로 레이블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네, 작성 탭의 문자 영역에 레이블을 클릭하고요. 원하는 공간에 클릭을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편집창이 뜨게 되고요. 여기서 패밀리 이름을 리스트에 추가해서 적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새로 레이블이 추가되어 두 개의 레이블로 표현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좀 맞춘 다음에 다시 프로젝트에 로드하면 다음과 같이 줄이 바뀌어가지고 태그가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밀리 이름뿐만 아니라 레이블 편집에서 폭을 추가해가지고 매개 변수를 태그화할 수 있고요. 네, 실제 창문의 폭과 비교를 해보면 자동적으로 폭을 인식해서 값을 태그화해주게 됩니다. 이것은 프로젝트의 다른 창 패밀리에 태그로 작성 시에도 동일하게 연동돼서 태그로 표현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레이블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패밀리, 새로 만들기, 템플릿의 주석 폴더를 가보면 카테고리별로 여러 가지 태그 패밀리들이 있습니다. 네, 작성하고자 하는 카테고리의 태그를 선택해서 그리고 선을 이용하고 레이블 설정으로 도면화하고자 하는 항목을 추가해서 한번 모델에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사용자만의 재료를 추가하고 한번 설정해 보고 패밀리에 지정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